김천 변호사입니다. 증인 기재부, 국회 예결위 등에서 예산 관련 일들을 오래 해오셨고 기재부 예산실장 거쳐 2023년 11월부터는 현재까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 계시죠. 예. 증인은 실제 기재부에서 부처 예산안을 취합, 평가도 해보고 그 과정을 거쳐 국회에 설명하는 정부 편성 예산 최종안을 작성도 해보고 경제수석 입장에서는 2024년 12월 1일 국회가 전례 없이 정부안을 대폭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2024년 12월 1일 이 사건 개엄 이틀 전 야당이 2025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4조 1천억 원 삭감하여 단독 처리하였죠. 예, 맞습니다. 통상 정부 편성안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통과되나요? 예, 보통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 가백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감액 사업과 규모를 먼저 정하고 감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증액 사업과 증액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액과 증액을 맞춰서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 예결위에서 감액만 야당이 주장했기 때문에 여당은 반대를 하고 따라서 여당 의원이 동의 없이 야당만 참석해서 감액만을 한 경우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인 기재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 해오셨죠? 예, 특히 예산 관련 업무 많이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600조 이상 예산이죠. 예, 예. 그 중에 금액으로 보면 4조 1천억 원 삭감한 것이 비중이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금액 자체는 통상 한 4, 5조 정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4, 5조를 증액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큰 거는 아닙니다. 4.1조가. 다만 그 감액의 내용이 좀 문제가 돼서 예비비를 절반을 4.8조 중에 반을 2.4조로 삭감한다든지 등 내용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예비비 포함해서 국가안보나 경제 그리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항목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예, 예. 국방예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24년 그 순항, 탄도 등 미사일을 모두 20여 회 발사했고 얼마 전 설 연휴 첫날인 1월 15일에도 순항 미사일 발사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월 25일 연휴 첫날 발사했습니다. 네. 증인 삼축 체계 아시죠? 예,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 삼축 체계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핵심 안보 전력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킬체인 핵심 전력은 지휘 정찰이던데 그 사업 예산을 야당이 전년 대비 4,852억 원 삭감한 것 맞죠? 아닙니다. 그건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226억이 삭감됐습니다. 네.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계략 사업 예산 226원 삭감 78% 삭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바다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SM-6 미사일 이게 고도 방어망의 빈틈을 메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도입을 승인받았고 일본도 현재 150발 도입 추진 중이던데 야당이 SM-6 미사일 도입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96% 삭감시켜서 사실상 이 무기 도입을 중단시킨 거죠. 예, 근데 그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삭감 이유를 보면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위한 최소 착수금을 제외한 예산 삭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던데 이게 타당한 지적입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의 그 무기 개발 뭐 절차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한 2년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북한의 도발 시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부대인 특임여단 전략 보강 예산 42억에서 80% 삭감했죠. 예, 현대 전쟁에서 이제 드론이 필수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예산 측면에서 보면 드론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드론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를 격파할 때 지금 아파치 헬기를 쓰면 한 1,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드론을 쓰면 한 66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 28배 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증인은 북한의 드론이 서울 상공까지 침입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북한이 대량의 우물풍선을 날려보내기도 했고 특히 북한과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현실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었죠. 예, 그 방사청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 예산은 적 드론과 우물풍선을 방어하고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그런데 야당이 북접경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을 100억 원에서 99억 5,400만 원 삭감하여 사실상 전액 삭감한 거죠.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뭐 여야 합의로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이유를 보면 주파수 확보 제한 등에 따른 소요 수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의미고 타당한 이유입니까? 주파수를 제가 알기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드론이 이제 운용되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국방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방어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고 소위 잘 나가던 K 방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한국형 삼축 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런 구축하는 시스템이 좀 늦어진다면 우리 안보 체계가 뭐 공백이 예상되고 또 아무래도 무기를 생산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K 방산 같은 데도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초급 간부 당직 근무비 인상과 복지 개선 등 처우 개선 예산 요청했었는데 야당이 감액 예산만 일방 통과시켰죠. 예, 그 부분은 정부안에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감액 예산만 통과시키는 바람에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네. 국방 관련해서 종합해서 여쭈면 예산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증인이 보실 때 이렇게 삼축 체계, 드론,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등 국방 예산을 항목별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을 때 우리나라 국방이나 안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또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까? 예, 국방 안보는 첨단 무기하고 또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기술력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첨단 무기 확보가 늦어지고 또 군인들도 자꾸 제대를 하고 군을 떠난다 그러면 우리 안보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에도 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우리가 안보라는 개념을 쓸 때 뭐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에너지가 이제 국가 안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차를 움직일 수도 없고 비행기를 운영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에너지 안보라고 지금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세계적으로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 러우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그것이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러시아가 에너지 대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러시아로부터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석탄을 도입하는데
EU 유럽의 그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 2월에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로부터 EU가 그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2022년 7월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아서 굉장히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전량 수입하고 있죠,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국제적 이슈로 인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에 변동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원이 생산되는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큰 타격을 입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EU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태양광 발전으로 전향하면서 그 가스 수입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전기 요금이 10배까지 올라갔던 그 경험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수입 대금이 통상 1,100억, 1,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0억 달러 되는데 그 해에는 1,90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약 70% 정도 더 수입 부담이 늘어났습니다.